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5일 밤 9시 34분입니다. 신라면으로 유명한 농심그룹 신춘호 회장이 91살인데 고령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농심은 다음 달 25일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 신 회장을 사내 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농심은 앞으로 신춘호 회장 장남 신동원 부회장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장직은 계속 유지한다네요. 이 롯데그룹 창업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동생인 신춘호 회장은 1965년에 농심을 창업해가지고 56년간 이끌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라면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는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매출액은 2조 6,397억 원, 전년 대비 12.6% 늘었고 영업이익은 103.4%나 증가해가지고 1,60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기자로서 상당히 일종의 특권인데 이 유명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기자의 특권이죠. 특히 신격호 회장, 신춘호 회장 두 아주 개성이 강한 두 분을 만나서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인터뷰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또 두 분은 개성이 강하면서도 어떤 점에서는 서로 이렇게 잘 불화하는 면도 있고 해서 화제가 되곤 했지만은 한 집안에서 이렇게 유명한 기업인 두 분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성격은 다르고 업종은 달랐지만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직장을 제공하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각각 획기적인 일을 하신 분입니다. 이 신격호 회장의 이 상징이라면 역시 신라면 아니겠습니까? 신라면, 매울 신자. 이분이 한자 한글 혼용론자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신라면을 반드시 한자로 쓰도록 합니다. 매울 신자니까 이분의 이 성씨하고 딱 맞았더래요. 신라면, 그리고 새우깡, 농심, 이게 전부 다 신춘호 선생의 장명입니다. 장명의 천재입니다. 그런데 형 신격호 회장도 장명으로 성공한 분입니다. 롯데껌, 일본에서 롯데껌을 만들었습니다. 롯데껌. 그 롯데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신격호 회장은 문학도였습니다. 그래서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주인공 샬롯테에서 롯데란 말을 차용해서 롯데껌이라고 하면서 그 광고 카피가 구치노 나카노 고이비도, 입속의 연인이라는 유명한 광고 카피를 만들어서 돈을 벌기 시작한 분이죠. 이 장명을 잘한다는 것은 그런 분들의 이 사고체계, 사상체계가 아주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장명 잘하는 분은 철학이 있습니다. 장명 잘하는 분은 또 교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신춘호 회장을 제가 상당히 좀 많이 만난 기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말을 들으면 꼭 노트를 할 게 있습니다. 만나면 꼭 농사꾼처럼 아주 수두분하게 생기신 분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기에 신념이 묻어 있고 아주 실용적이고 남이 생각할 수 없는 점을 딱 잡아채면서 또 현장의 바닥에 있는 민심을 캐치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서 가장 큰 라면 회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을 만든 거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서민을 위하여 라면을 만든 적이 없다. 나는 결코 라면이 서민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 삼성 이건희 회장도 라면을 즐긴다. 라면은 서민만 먹는 게 아니다. 국민, 세계 사람 모두가 먹는 것이다. 내가 서민을 위해서 라면을 만든다고 생각했으면 나는 결코 이런 라면 왕국을 세우지는 못했을 것이다. 나는 오로지 맛있는 라면을 만든다는 거에만 집중을 했다. 이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나는 맛있는 라면이다.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라면은 수프다. 라면은 수프다. 수프를 맛있게 만들어야 라면이 맛있다. 수프로서 승부를 해서 일본 라면 회사를 제치고 세계 최고를 만든 분입니다. 이분의 회고록 등등을 한번 읽어보면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경영 철학의 바탕이 유교적 교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심이란 그 이름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농사 농자에 마음 심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장명을 했느냐 하면은 박정희 정부 시절에 기업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새마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새마을 교육장에서 강사가 농심은 천심이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농심이란 말을 바로 받아서 회사 이름을, 그때 회사 이름이 롯데라면인데 롯데공업이란 회사 이름을 농심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70년대 나온 새우깡, 지금도 유명한 이 새우깡은 어떻게 장면을 하게 되었냐 하면은 아직 발음이 서툰 어린 딸아이가 아리랑을 부른다는 것이 아리깡 아라리오 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착성해 가지고 새우깡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또 진짜라는 라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개발하는 과정에서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그러면 라면 이름을 진짜로 해라 해서 그렇게 장명했다고 들었습니다. 신춘호 선생의 이 경영 철학을 보여주는 게 이분이 직접 만든 사훈이 있습니다. 사훈 이렇습니다. 나는 삶의 철학을 가진 인간이다. 나는 경제를 아는 인간이다. 나는 행복한 인간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쉬우면서도 나는 삶의 철학을 가진 인간이다. 나는 경제를 아는 인간이다. 나는 행복한 인간이다. 이분의 회고록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흔히 자본주의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퍼진 나라에서 발전한다고 그럽니다. 그 뭐 일견 들으면 사실에 가까워요. 지금 경제 강국 명단을 쭉 보면은, 그리고 경제 불황을 이기는 나라를 보면은 이 개신교 국가가 많습니다. 개신교 국가를 합치면은 미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3국, 이런 나라가 개신교 국가입니다. 개신교 국가는 산업도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도 같이 발전시킨 나라인데, 그러면은 동아시아에서 경제 발전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동아시아는 개신교 국가가 아니죠. 한국은 개신교가 지금 셉니다만, 그럼 이것은 유교에서 일어났다. 근데 유교가 나라를 망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선조의 주자학. 근데 유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선조의 주자학처럼 유교 중에서 굉장히 교조적인 통치 이데올로기로 쓰여진 조선조의 유교가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양명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일본에서 꼽혔던 어떤 유교 사상, 이런 건 상당히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공자, 맹자는 실용적 유교지, 이 주자학처럼 그렇게 딱딱한 유교가 아니에요. 그 유교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병철, 정주영, 신격호, 신춘호 이런 분들은 기본적인 그 가정의 배경이 유교입니다. 이거 유교에서도
위대한 기업인이 나올 수 있구나. 유교적 품성에서도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겠구나. 그 좋은 예가 대만, 한국, 그리고 요새 일어나고 있는 중국, 일본이죠.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 신춘호 선생이 자기 회고록에 쓴 그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청빈한 삶 속에 자족하여 산다고 해도 비가 새는데 지붕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갓 쓰고 방 안에 들어앉아 책이나 읽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이런 지나친 선비 정신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더디게 만든 큰 요인이다. 이 선비 의식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개인이고 나라고 다 망한다. 농심은 라면쟁이, 스낵쟁이라는 쟁이 정신으로 시작하고 쟁이 정신으로 끝을 봐야 한다. 서비스면 서비스, 기술이면 기술, 광고면 광고, 영업이면 영업, 각 방면마다 고객이 요구하는 자세가 있고 수준이 있다. 우리는 기꺼이 그 요구에 따라서 맞춰야 한다. 그러자면 체면이니 위신이니 하는 선비의식부터 씻어내려야 한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생존의 문제이다. 요즘은 이 요구를 누가 더 철저하게 잘 듣느냐에 따라 살아남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러니 어쩔 것인가? 다들 맡은 분야에서 프로가 되고 꾼이 되고 쟁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라면은 서민용이 아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 맛있게 먹도록 오로지 맛있는 라면을 만들었다. 내가 서민용 라면을 만들겠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발전할 수 없었다. 맛있는 라면을 만들려고 하니까 결국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다. 이게 신춘호 선생의 프로페셔널리즘이죠. 프로 정신이죠. 제가 이분을 가장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자 혼용론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교과서를 한자, 한글, 혼용으로 만들어가지고 교사들한테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이분의 장명은 다 한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문재인을 뽑을 정도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승만, 박정희를 배출한 국민이 이재명, 문재인을 뽑습니까?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지난 약 40년 동안 한자를 우리 국어 속에서 퇴치하면서 한글 전용으로 가는 바람에 언어 생활이 사막화가 됐습니다. 사막화가 되면 인간 정신도 사막화가 됩니다. 그러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선동하고 속이고 파퓰리즘 정책 표구하는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죠. 신춘호 선생을 생각하면서 위대한 기업인 그리고 위대한 성각자의 퇴진 50여 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셔가지고 우리의 입맛을 돋우어 주신 신춘호 선생께 새삼 라면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